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밤 스웨덴과 첫 경기 반드시 승리하겠다. 러시아 월드컵 F조 1차전을 앞둔 우리 한국 국가대표의 팀의 훈련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번 스웨덴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밤 큰 응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사진이 진실일까?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의 장면들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장면을 보면요. 당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G6의 이 정상들이 굉장히 얼굴을 붉히며 이 사이가 안 좋은 듯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언론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국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으로는 시진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의 군사 굴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새로 건조를 한 핵추진 잠수함에 올라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북아의 화해 무도와 함께 이 군사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김 전화번호 교환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에 서로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서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전화를 하는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야수보는 김정은, 트럼프와 김여정 악수 싱가포르 숨겨진 장면 공개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전용차인 야수 이 캐딜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있고요. 김여정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도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만평입니다. 관세.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떠나면서 마지막 막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반성하는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막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쓸까? 무너진 보수, 찢겨진 보수를 재건해야 되는데 쓸 손도 없다. 만평입니다. 끝나지 않은 수사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금 현재 경기지사 당선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고 이 돈을 성금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좀 빠져라라고 얘기를 해서 하태경 의원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재판거래는 근거 없다는데 견해가 일치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기 거래였습니다. 검찰이 곧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줄은이라고 하는데 실령입니다라고 하고 있죠. 은행 건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시중은행장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 교수, 윤기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매일경제신문 좀 보겠습니다. NG족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동지족이라고도 있어요. 알바 경쟁 내몰린 청년들이다라고 해서 NG족은 노 그래주에이션,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대학생들을 말하고요. 동지족들 역시 대학에 동기를 튼 학생을 얘기합니다. 이 밖에도 이 노대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땅 대학생, 그러니까 취업을 못해서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나이든 대학생을 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생겨났는데 이렇게 신조어들이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청년 실업률을 보니까요. 2013년과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실업률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 문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경선 의원님, NG족, 동지족. 진짜 요즘에 이 대학생들 보면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20대 후반까지도 대학을 떠나지 않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고요.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30대 초반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때 같았으면 벌써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해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해야 될 학생들이 전부 대학에 남아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은 4년제죠. 당연히 4년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4년 만에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물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이죠. 취업이 된다면 누가 대학에 남아 있겠습니까? 취업이 안 돼서 졸업을 늦추다 보니까 결혼이 또 늦춰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출산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방금 앵커께서도 그 기사에서 그래프를 보여주셨다시피 다른 나라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니까 금리까지 올릴 정도로 지금 실업률은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도 좋아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경기가 세계적으로 회복될 때 그게 편성해가지고 같이 좋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편성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뭔가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현장에서 그렇게 아우성이 나오고 있으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보는 자세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뭐 딱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IT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으로 좀 산업 구조의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하기가 어렵고요. 일자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일자리 상황판 거기에는 어떤 숫자가 좀 그려져 있는 건가요? 다른가요? 신문에 언론에서 보도하는 숫자랑 좀 다른 숫자가 그려져 있나요? 지금 일자리 상황판 사실 뭐 잘 챙겼는가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에다 매일매일 이제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일자리라고 하는 게 전체 산업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월별로 갑자기 일자리가 늘거나 뭐 지금 이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1년 사이에 또 일자리가 늘면 또 얼마나 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일자리 뭐 그 상황판의 어떤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 속에서의 우리 이제 산업 뭐 이제 일자리 창출의 뭐 영역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해외는 실업률이 줄고 이러는 등등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도 쭉 줄어왔던 것이고 그 사이에서 일자리를 이제 나누기도 했던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여러 처우 부분의 격차들이 이제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일자리의 선택의 이 폭이 넓어진 거거든요. 중소기업화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또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뭐 10년 그래서 90년대 어려웠었던 시절에서도 사실 해고나 이런 부분들은 막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또 심지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한국은 유독 이제 그 노동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노동 비용을 줄이는 부분으로 아주 일관해 왔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 대학생들이 처음에 그 쉽게 잘리거나 혹은 또 아주 처우가 낮은 그런 일자리를 처음부터 이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미스매치라고 해가지고 계속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 현상 속에서의 지금 이제 이 누적되어 온 것들이 현재의 이제 이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인 좀 큰 틀 속에서의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의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큰 틀에서의 접근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면 이 강론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용 효과를 좀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이 최저 노동 시간 이제 52시간이 도입되죠. 버스 대란후나 펑크난 주 52시간 대책이라는데 노선 버스 기사들 근로 단축 대비 다음 달부터 탄력 근로제에 들어가는데 퇴직금마저 줄기 전에 줄사표 건설업계도 보완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서도 이제 그 기획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이 52시간 근무 시간 도입을 앞두고선 좀 산업계 또 이 서비스업계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는데요. 과로 사회를 끝낼 노동의 신새벽이 온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2004년부터 주 40시간이었다. 그러나 연장 근로를 더해서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졌다.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는 재계의 요구에 40시간 노동제를 68시간제로 편법 운영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개발국 가운데서 가장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이제 꼽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8시간만 일하게 40년간 모양새만 바뀐 노동자들의 외침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52시간이 정착이 되면 노동자들의 삶도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도 뭔가 풍요로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좀 실려 있습니다.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도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전체적인 취지는 맞지만 그 원치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업종별 차이도 있겠지만 또는 근로자별 또 그 형편도 있는 거거든요. 그 형편에 따른 좀 예외 조항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앞서 이제 잠깐 기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주 48시간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런 편법을 활용해서 주 60시간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탄력 근로제도가 예. 생긴 것은 이제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 협약 등 그러니까 근로자 단체들 간의 어떤 예.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 따라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원할 경우에는 탄력 근로제에 유사한 이런 예외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임금이 줄지 않습니까? 근데 생필품 구입 비용은 늘어난단 말이죠. 또 애들 학원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유 있는 삶이 꼭 필요하냐 이런 예.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흐름은 맞지만 그 흐름에 비해서 다소 처지는 분들은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법이 좀 포용해 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예. 앞서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요. 주 50시간 근로시간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은 큰 차원에서도 봐야 되고 또 세부적인 각 영역별로 이 찬반 여론이 분명히 엇갈립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봐줘야 되는데 뭐 저희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도 당장 이제 직면에 있어요. 야, 이거 주 52시간 근무해가지고 이거 정상적으로 뉴스 생산이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임금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줄어서 우리의 삶이,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진다면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임금이 주니까요. 버스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렵습니다. 풀어가기. 방금 앞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체 취지에서 본다면 예.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유독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긴 편입니다. 예. OECD 국가로 따져봤을 때도 30몇 개국 중에서 우리가 한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예. 길거든요. 그럼 노동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자리도 나누고 그리고 저녁에 일찍 들어가면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경제가 또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 예. 그리고 그 평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된다면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펼 때 너무 예. 속도에 급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업의 규모별로 300인 이상, 그다음에 뭐 이하 이렇게 기업 규모별로만 그 적용 속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업종별로도 생산성의 차이도 있고 그 내에서 시급성의 차이가 있어서 예. 업종별로도 차별화를 둘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탄력근로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불리하게 기업에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속도를 조절하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예.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얘기도 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저임금 노동자들, 알바생들. 왜냐하면 이제 근로를 많이 해야 그나마 이제 좀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야 되고 두루두루 좀 감안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문제,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문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아주 민감한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약간의 해프닝성 사퇴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주말에 사퇴설 얘기가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불거졌는데 청와대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다 그랬고요. 장 실장도요.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루어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퇴의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고요. 이런 여론이 개혁 대상인 계층에서 만들어낸 마타도어 성격에서 이런 장하성 실장의 사퇴설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일자리 문제 또 뭐 최저임금 뭐 근로시간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장하성 실장이 제대로 경제 정책을 끌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아마 싫어하는 층에서 이런 사퇴설을 만들어냈다.
글쎄요,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예.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좀 반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와 비전을 보여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 국민들이 여전히 좀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뭐 이게 다 그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보면 뭐 하위 20% 소득은 마이너스 8%인데 상위 20%는 9% 성장을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이 불평등한 상황들이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은 어쩔 예. 수 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평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들을 제시해주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예. 국민들은 예를 계속적으로 그것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실무 핵심적인 라인, 청와대 경제 라인에 대한 비판들은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비판이 예.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 경제 라인들에 대한 교체 얘기들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을 기화로 해서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예.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들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비전과 대안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게 사태설이 그냥 해프닝성으로 끝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얘기했던 경제 문제들, 일자리 문제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신호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아마 여론의 압박을 좀 받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